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사실 그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5편은 어제 녹음이 돼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했는데 30분 후에 확인해 보니까 끄려고 보니까 녹음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녹음이 되고 있어요. 어제 녹음을 확인을 한 번쯤은 해봤더라면 내가 3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녹음을 해서 이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재미를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한 지가 2015년부터 했거든요. 2015년부터 나는 유튜브를 해야지 하고 싶어 이래서 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한 강의, 마케팅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유튜브에 스테래요. 유튜브를 해야 된대요. 그래. 그래서 유튜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저는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거는 같지만 내가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같아요.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영상 중심으로. 하지만 나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막 검색을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네이버나 인스타를 검색을 하지. 그리고 해외여행을 했을 때는 전 페이스북 검색 잘하거든요. 구글 검색 잘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지난 2월 달에 강의도 들었어요. 강의도 들었는데 1대1 강의도 듣고 정말 말레이시아 보름 살기 할 때 그 1대1 강의 듣고 그룹 수업 들었구나 그때. 그룹 수업 듣고 그리고 이제 3일마다 한 번씩 과제물 제출하는 거 내고 그래도 일단은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일단은 촬영과 편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했어요. 네. 제가 과제물도 다 완수를 하고요. 그리고 작심 5일 프로젝트에서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내가 유튜브를 한번 촬영하고 편집을 내가 한 3분짜리 해보겠어. 이래가지고 5일 내내 연속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은 물론 제가 이 영상들을 그러니까 녹음이죠. 녹음한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긴 하지만 이게 뭐 글쎄요. 이게 나에게 크게 이득이 됐거나 뭐 광고를 붙거나 나 광고 붙여가지고 나 돈 한번 벌어볼까? 나 그래서 사실 이런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저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도 일단은 그 과정조차도 저는 굉장히 재밌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거를 3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촬영과 편집이 이루어져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어, 컨텐츠 제작 관련 강의를 하면서 전달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내가 아는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전달하지 해서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녹음해서 PPT를 띄우니까 굉장히 편하고 나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그 내가 재밌어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유튜브가 2015년도, 지금 2018년도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유튜브에 적응하는 그런 그 재미 포인트 있죠?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온라인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앞으로 직업적으로 전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재미있는 포인트를 조금 빨리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이유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일단 그걸 오래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한번 물어보겠죠. 미셸님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전향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꼈는지 저에게 아마 분명히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꼈냐면, 저는 기획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는 기획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는 이제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남 이제 오토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토 매장이고
강남역에 있는 그 한 8년 됐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재밌냐 이거야. 그걸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게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르게 보이고 싶은 거야. 막 영어와 관련된 영어 외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함께하는 영어 파티를 거기서 진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좀 다르게 단체 대관으로 고객을 좀 모집을 하고 싶어요. 좀 다르게 기획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획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언가의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영어 외국인하고 함께 하는 그런 정기 모임 있죠. 네, 그거를 거기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들을 인터넷에 쫙 기획해서 뿌리는 거. 저는 딱 거기에 굉장히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기획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재미를 느꼈고요. 항상 좀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다른 데와 좀 다르게. 네, 뭔가가 달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런 재미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기획에 대한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기획하면 될까? 저렇게 기획하면 될까? 뭐 가령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 월드컵 시즌이나 이렇게 국가 경기가 있으면 저희 이제 방송국에서 항상 저희 매장으로 와요. 왜 오냐? 예전에 그 남아공 월드컵이었죠. 남아공 월드컵에 진행을 했을 때 어, 월드컵 함께 보는 그런 그 호프집 대관으로 제가 홍보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맛집 맛있다고 해서 맛집이 아니잖아요. 맛집이라고 하니까 맛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드컵 경기 보는 호프집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강남, 홍대, 뭐 이런 종로 이런 식으로 뭐 이 방송에서 뉴스에서 연결하잖아요. 매년 저희 매장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촬영하러. 왜냐하면 그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뿌렸거든요. 왜? 경기 함께 봐요. 그래서 한 60명이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저는 또 다 찍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네, 함께 경기를 보는 그 호프집으로 제가 이제 홍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바로 기획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네, 그 무슨 일 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차근차근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들, 이전에 이제 다양한 경험들, 사편에서도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 하는 일은 뭐냐? 저는 제가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그런 기획편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은 사업의 성공의 핵심은 홍보예요. 특히 어떤 쪽? 온라인 쪽. 그러면 저는 사업의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즉 음식을 하면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난 노력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사업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고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좀 타고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제가 뭐 영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원어민처럼 될 것도 아닌 거고, 뭐 저는 영어 강사긴 하지만 영어를 뭐 또 막 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어쨌든 영어 강사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여기를 판다고 해서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냐?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아이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홍보와 그런 기획을 내가 무조건 나는 이런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후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저는 그게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기획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바로 많은 사업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고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강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저는 원래 이제 온라인에 그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칼럼 같은 거 쓰고 제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테니텐 카페에 그 블로그랑 뭐 카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썼어요. 그런데 거기
어쨌든 글을 쓰니까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30일 글쓰기 하시는 분만 해도 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그 제가 원조였는데 다 저 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2011년부터 한 건데.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최적화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블로그로 사람들 블로그는 뭐야? 그걸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때가 사실 그때였거든요. 네, 그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네, 신기하다 보니까 저에게 미셸님 무슨 일 하세요? 온라인으로 홍보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일들이 많은 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연락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실제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리고 연락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게 내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은요, 절대 잘난 얘기 안 해요, 사업주가. 힘들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다 보면은 그 대화 속에 사업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매출이 안 올라요. 작년에는 30%가 떨어졌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장님들 만나면 안 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잘 되는 얘기는 잘해도. 그쵸?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좀 실상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들 만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그 미팅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되는 업체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A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카페를 잘 운영해요. 미셸님 이렇게 카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와, 이런 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게 이제 블로그로 글 쓰는 일이었고요. 글을 쓰면 사장님들이 만나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홍보를 저에게 막 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보면 알거든요. 얘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때 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2012년도부터 활동을 했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2014년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한 3, 4년 지나니까 강의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문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일단 그냥 만나요. 일단 그냥 만나자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만났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돈을 받고 다 만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만나요. 만나는데 얘를 좀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도움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 강의랑 연결이 돼요. 그럼 강의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블로그에 올리니까 또 제 블로그 이웃분들이 저는 제 이웃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수강생 모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은 일단 시간 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인 상대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블로그 투잡 이런 강의는 굉장히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영업 마케팅 제가 자영업 마케팅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번 신청하면 10분 이러세요. 그럼 저는 사실 10분 오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물론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잘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제가 강의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게 올리니까 강의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은 공지를 해서 했는데 그때 한 10분밖에 모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했어요. 한 번은 했는데 역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구나. 왜냐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인데 3시간만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나절을 빼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럼 매장에 혼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오세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도 못 하세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한가롭게 블로그에 올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 생각도 안 하세요. 왜? 사실 누가 이거를 맡아서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는 뭐 블로그 대행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쌌던 거죠. 대행하는 것 자체가 비싸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런 일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 쓰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미팅하고 싶어요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마케팅 직원이라든가 그리고 체험단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체험단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체험단 사업을 하진 않는데 나 체험단 구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냐면 또 마케팅을 지금 뭐 4천만 원을 쓰고 있대요. 근데 지금 내가 쓰는 비용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대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저희 500만 원 쓰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성형외과 같은 경우 4천만 원 쓰고 있대요. 뭐 키워드 광고만 2천만 원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밖에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요청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됐어요. 하시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 방문하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가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이었고요. 보통 마케팅 대행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장님들이 나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주고 나는 이제 그것을 홍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진이 붙어 있잖아. 수익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면 회사에서 마케팅 대행사에게 돈을 주는데 이 돈이 지금 맞게 측정이 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줄일 수가 있는지가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업주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나는 그것에 수익을 내고 이런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사실 저는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왜 많이 들어오냐면 사장님들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장님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미셸님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 사장님의 그런 비용을 줄여드리면서 네, 첫 번째 저 강의. 저는 기업 가서 강의를 일단은 해요. 그러니까 1년으로 이제 1년 한 달에 한 번,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는 사실 강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강의를 하냐면 진짜 가서 강의를 하진 않아요. 일단 계약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 블로그 10명만 모집해 주세요. 체험단. 그리고 실제로 그 인스타는 보통 전단 정보라고 하거든요. 쫙 뿌리는 거. 네, 거기 한 인스타는 50명만 모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스타 50명만 모집을 하더라도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물론 이제 가격마다 다르지만 한 명 모집이 되는데 거의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모집을 하면 5,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익을 거기에서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을 해드려요. 왜냐? 저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익형 인스타, 수익형 블로거, 그 다음에 파워 블로거, 체험단 잘하는 블로거 등 그리고 그 프리랜서 마케터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전문, 뭐 인스타 전문. 그 다음에 인스타 계정만 운영해주는 또 운영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운영해주는 사람도 계정 운영 대행 해가지고 실제로 마케팅 회사에서는 100만 원씩 받아요. 네, 그래 이제 조건이 있겠죠. 뭐 좋아요 몇 건 이상, 뭐 팔로우 몇 건 이상, 뭐 피드 몇 개 해주고 그런데 저는 사장님들이 3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저는 프리랜서한테 연결을 해줘요. 아니, 그전에는 100만 원을 냈는데 미쉐르님을 아니까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맡기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카톡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제 모집을 해주는 역할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 즉 사장님들의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것. 네, 그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제가 하는 일의 그런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홍보 대행이라고 하기도 되게 웃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의 를 홍보를 대행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컨설팅, 마케팅 기획이나 컨설팅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소하게 그냥 이것을 제가 돈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장님의 그 하는 사업을 나한테 다 오픈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재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블로그 뭐 콘텐츠 제작자 1기, 2기, 3기,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노마드 직업 양성 과정 1기, 2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기획만 하고 싶지 일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일은 뭐냐면 기획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홍보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기획을 드려요. 그러면 그 기획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네,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고 키워드를 다 뽑아야 되고 블로거들 섭외를 해가지고 블로거들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은 사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도 제 사업에 그런 투자하는 시간이 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온라인 마케팅 이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마케터들은 그렇게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래서 아침에 한 2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한 점심에 한 2-3시간 일하고요. 그래서 밤에 한 2-3시간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앉아서 나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쭉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인 거고요. 머리를 쓰다 보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접목을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노트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블로그 그 컨텐츠 제작 과정 하시는 분들 제 블로그 보면서 정말 아이디어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기획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을 실제로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 지금 제가 하는 일 어쨌든 마케팅 그런 기획하는 일은 제가 사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 겸 약간 투자 그런데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돈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돈을 받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획한 걸 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기획도 같이 해보고 제가 이렇게 일을 따가지고 오면 그분들은 제 기획에 맞게 이제 일을 하시면 어쨌든 여기서는 기획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기획 비용이 그러니까 대행을 맡는다면 실제로 기획 비용이 있고 그 기획에 맞게끔 일을 하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기획 비용은 어차피 저는 뭐 회사에서 받거나 아니면 안 받을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해드릴게요. 기획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획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마케팅 홍보비로 측정이 되니까 사업주들은 사실은 돈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하는 수강생들이 받아서 이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 일반인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온라인 홍보? 네, 온라인 홍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어떤 거?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 뭐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뭐 카페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채널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시스템을 다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한 지가 18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이제 2010년, 다 페이스북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잘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이 뭔지는 제가 페이스북도 좀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타겟 마켓 해가지고 광고도 한번 걸어봐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가 걸어야지 이래서 건 게 아니라 그래서 홍보 효과를 봐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페이스북 광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네, 일단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죠. 그다음 플러스 친구.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계정 대행도 하고 지금도 이제 다른 사업 계정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정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도 이제 뿌려도 보고 또 다른 인스타 이제 또 올려달라고도 하고 인플루언서도 모집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저희 사업과 관련된 계정도 어, 이제 운영을 하죠. 운영도 하고, 그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도 제가 유튜브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모르지만 내가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내가 유튜브를 해도 그래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봐야지만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그나마 네이버든 어쨌든 기사든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이 보면 그래도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거든요. 이런 온라인 마케팅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내가 이런 분야에 알아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한번 녹음해서 올려볼까?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찾으면 제가 재밌으니까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꾸준히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수익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 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온라인 홍보? 대행도 아니고 대행이죠. 대행이지만 저는 사업주의 그런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왜 많냐면 우리가 뭐 만드는 것도 뭐 상품도 체험하잖아요. 예전에는 빵만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들어서 어때요? 시간을 줄여두는 것. 그래서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실제로 이제는 먹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도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도 내가부터 하면 힘든데 어때요? 유튜브 개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의 그런 비전부터 시작해서 로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지 광고가 붙고 이런 유튜브에서도 나름 그런 유튜버 중에서도 성공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잘 찍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의 강의라든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일단은 재밌는 포인트를 알아내는 것. 재밌으면 알아서 잘해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좀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요.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러면은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아냐? 이거는 내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로 지속적으로 알려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 잘한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과정부터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기록을 하면 나도 저런 것도 알고 싶은데 나 저 사람한테 찾아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어때요? 컨텐츠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쵸? 나는 그 상대방에게 시간을 파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저희가 이제 5편 무슨 일 하세요? 네. 뭐 저의 이제 경험담을 이제 말씀해 드렸고요. 네, 요즘은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심지어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교육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 그 숙박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에 무언가를 올리기 전에 15분인가 영상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거를 강의를 들어야지만 온라인 수업을 수강을 해야지만이 어, 호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스토어팜 할래. 나 스토어팜에 개설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 요즘은 모든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그냥 돈 주고 맡겨.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너무 많고, 저한테도 진짜 많이 들어온 일이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지만, 어떤 일이냐면, 음, 제가 숙박 마케팅에 대한 그 한 칼럼에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칼럼에서는 그런 숙박 마케터 미셸, 그 다음에 제 블로그를 이제 오픈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픈해 주셨고, 근데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신규 그런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오픈하신 분이 이제 저한테 종종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연락을 주시냐면 그런 플랫폼 입점이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이런 거 있죠. 쿠팡, 위메프 이런 것들 일일이 입점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한 달 걸릴 거예요. 그런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그런데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몰라. 뭐야? 잡지 보니까 이 사람은 숙박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연락은 어떻게 오냐면, 네, 그럼 모든 해당하는 플랫폼에 입점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입점이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연락하고 계약서 써야 되고요. 계약서, 인터파크 같은 계약서, 또 거기는 굉장히 또 아날로그적이야. 뭐 부킹닷컴 이런 데는 다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가능하더라도 온라인에 로그인하고 사진 올리고 이거 다 설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 해본 사람은 뭐 쉽겠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헤매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 또 각각의 플랫폼마다 달라.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담당자가 또 서류 보내고 서류도 우편으로 받아요. 우편으로 받아서 일일이 작성을 해야 되고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또 일주일이 걸려요. 또 승인 나는데 또 1, 2주가 또 걸리고 거기는 한 달을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싸게 불렀어요. 왜 비싸게 불렀냐면 어차피 그 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급하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자를 찾아요.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자를 찾아요. 왜? 내가 그것을 모든 것들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할 바에는 돈 주고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 돈이 너무 비싸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그거 할 바에 돈 주고 맡기겠어. 그래서 나의 경험들 꾸준히 블로그에다가 쓰시는 거. 네, 쓰면 그 경험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연락을 한다는 거. 최근에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이제 수강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토지를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매입했던 경험을 시리즈로 5개 쭉 올렸어요. 자, 보세요. 또 다른 누군가도 토지를 매입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유명한 강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찾아가요. 옆에 있는 친구, 그쵸? 그게 이웃이잖아요. 나 저분 만나면 왠지 좀 쉽게 나한테 알려줄 것 같아. 유명한 사람 찾아가봤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는 플로그 이웃 저분처럼 나도 저런 거 200평짜리 토지 사가지고 나도 건축하고 싶은데 나 저분 만나면 어떻게 샀는지 조금 알려줄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하면은 어때요? 또 그 내 경험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너는 그것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콘텐츠는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일은 이런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을 파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파는 것. 그래서 타인의 그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할게요. 예, 내일 뵐 수 있으면 내일 뵐게요. 제가 내일도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